인간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가장 굳건한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과연 그 처참한 잔해 속에서 지혜와 회복이라는 마치 불가능에 가까운 험난한 여정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아와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관계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 배신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무엇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서사를 넘어섭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취약한 지점과 동시에 가장 놀랍도록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심도 깊게 파헤쳐 보자는 것이죠.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적인 성장이 꽃필 수 있는지 다각도로 탐구하며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과 깊은 공감을 자극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륜이라는 사건이 대체 무엇이기에 한 사람의 심리와 관계 구조에 그토록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마치 굳건하게 서 있던 집이 지진으로 무너지듯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믿음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심각한 사건이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륜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감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그토록 지난하고 어려운 것이겠죠.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처럼 관계는 순식간에 끝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당사자들은 과연 어떤 심리적인 붕괴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어떤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걸까요? 배신을 당한 이들은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처럼 극심한 트라우마적 반응을 겪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쓰기도 하죠. 깊은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몸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는 신체화 현상까지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내면의 풍경처럼 그들의 마음을 휘젓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인 것이죠. 반대로 배신을 한 이들 역시 복잡한 내면의 감정과 씨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깊은 수치심에 시달리지만 이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복잡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기도 하죠. 어쩌면 그들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를 비난하고 괴로워하며 심리적인 생존을 위한 고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침묵하는 두 사람, 얼어붙은 표정들, 그리고 억압된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장면들은 이처럼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전쟁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과 분노, 슬픔과 무력감에 맞서며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생존을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감정의 전쟁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여정을 시작해야만 하죠. 바로 지혜라는 이름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돛단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향하려는 시도와도 같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한 이는 자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분노, 그리고 무너진 신뢰 앞에서 상대방의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도 합리화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자리 잡고 있어 다른 감정들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죠. 반대로 배신을 한 이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복잡한 심리 기제 속에서 허우적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른 감정의 좌표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배신의 상황에서 이 공감은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쪽은 상처 입은 자아를 부여잡고 있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의 잘못 앞에서 괴로워하거나 혹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요. 이처럼 각자의 고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때로는 왜 내가 너를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을 녹여야만 건널 수 있는데 그 강을 녹일 만한 따뜻한 햇살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이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는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용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이나 맥락을 알아보려는 지난한 노력인 것이죠. 비난의 날선 말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서부터 이 지난한 여정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엉키고 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눈빛이나 목소리에서 읽어낼 수 있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았지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는 두 사람, 그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관계의 깊은 단절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내밀어진 손, 혹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작은 몸짓은 어쩌면 얼어붙은 관계에 작은 균열을 내는 첫 번째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애쓰는 그 용기 있는 시도가 관계의 감정적 장벽을 넘어설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오해, 그리고 다시 터져나오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이 이해의 다리는 수없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공감의 순간을 경험하고 조심스러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한 줄기 빛에 불과할지라도 그 빛을 따라 어두운 미로 속을 헤쳐나가려는 인간의 지난한 노력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강력한 씨앗이 되어줄 테니까요. 이처럼 지혜라는 다리를 놓는 일은 고통 속에서도 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놓은 지혜라는 다리 위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의 관계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상처를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관계의 집을 짓거나 혹은 각자의 건강한 평화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또 다른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산산조각 났던 도자기를 다시 이어붙이는 일본의 킨츠기 예술처럼 금이 간 자리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이야기와 견고함을 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관계의 회복은 상처가 없었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용서일 텐데요.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을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지난한 용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의 가시를 스스로 뽑아내려는 고통스러운 시도인 셈이죠.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은 마치 허물어진 성벽을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것처럼 인내심을 요구하는 지난한 노력의 연속입니다. 단단한 벽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리듯 서로에 대한 믿음을 아주 작은 행동과 진심 어린 말로 다시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지난한 노력 속에서 두 사람은 어쩌면 과거보다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각자의 상처를 보듬고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 건강한 개인으로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모든 과정은 깃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불륜으로 인한 아픔과 그 회복의 과정은 인간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배신과 상처를 마주하고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때로는 용서하고
또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적인 서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지혜와 인간 존재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랜 시간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깊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함께 경외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고서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진리처럼 우리 모두에게 관계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나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불륜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관계는 크고 작은 배신과 오해를 겪으며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지혜와 회복의 과정은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고 나아가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마주하는 관계의 난제들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과 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인간이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회복의 의지는 어쩌면 우리 존재의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의 또 다른 복잡한 미스터리, 침묵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